네,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7년 재배학 개론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창하게 2027년 대비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2027년도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2027년도 구급 공채시험 개편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에 따라 과목별 문항수가 개편이 되었다. 그래서 2027년부터 공통 과목과 전문 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공통 과목 한국사, 국어, 뭐 영어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렇게 됐고 재배학이나 이런 거 20문제, 식용작물학 20문항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25문항, 25문항.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문 과목인 재배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용작물학이 25문항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25문항과 20문항에 대한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하는 분들은 기초를 탄탄히 하고 저와 함께 재배학 개론을 한 단락 완성하다 보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총 문항수가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 과목이 50문항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재배학 개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교재를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재배학 개론 이 책. 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쓴 책인데. 자,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가 재배 개설, 그 다음에 작물의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그렇게 단락으로는 4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 개설, 작물의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농업 용어를 저 뒤에다 부록으로 붙여드렸는데, 사실은 이 농업 용어가 그 한문의 뜻을 알면 한문을 공부했던 세대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들은 이제 한문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참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농업 용어 해설을 뒤에다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한번 보시면 뒤편에 쫙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쫙 보면 안에 용어 해서 이렇게 써 있죠. 용어 해서 해가지고 기역부터 희읍까지 용어 해설을 붙여놨으니까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용어가 발견이 되면 뒤에 용어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재배 개설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개설은 아주 범위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듯이 재배 개설에서는 양이 얼마 안 되죠. 아주 정말 조금 한 40페이지, 40페이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용어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재배 특징. 작물이 무엇이고 재배가 무엇이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재배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빌로프와 이제 캔돌레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작물 분화에 대해서 과정 같은 거 이런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농업상 용도에 따른 분류 있죠. 그 교재 보시면 작물의 분류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농업상으로 분류되는 거. 농업상 용도에 따른 분류. 그리고 나오는 게 재배 이용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개설은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보통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지만 거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재배 개설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한 문제니까. 그리고 내용이 많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물과 재배라는 의미. 작물 재배. 그래서 여기서 유통면이라든가 생산면 이런 특징. 유통면, 생산면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작물의 분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빌로프.
바빌로프하고 그다음에 캔돌레. 가장 많은 비중은 바빌로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작물을 왜 재배하겠어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좋은 품질의 고품질의 많은 수량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수입이 증대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작물 수량의 삼각형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라는 수량의 삼각형.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재배 개설에서 그다음 재배 환경, 재배 기술, 그다음에 유전성에 대해서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건 뭐야? 고품질의 많은 수량을 올리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보니까 재배 환경. 환경이 받쳐줘야 되겠죠. 재배 환경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보자. 그 다음에 재배 기술. 기술이 따라줘야 되겠죠. 재배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로 하자. 유전. 그래서 이렇게 수량을 많이 얻기 위해서 고품질의 수량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유전이라든가 재배 기술이나 재배 환경이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루었을 적에 가장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물 수량의 삼각형. 이 재배 기술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작물 수량의 삼각형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유전성과 재배 기술과 재배 환경이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업상 용도에 따른 분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거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배 기술의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작물의 유전성. 교재를 보시면 이제 유전하면 일단 겁부터 먹죠. 와우 어려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책 보면 유전자 그 다음에 유전자 그 다음에 육종 그 다음에 품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품종 유전자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DNA도 나오고 RNA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우리가 못 보던 것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자에서 보면 식물의 구성, 생식, 뭐 염색체, DNA, 뭐 유전자 조작, 멘델의 법칙 뭐 등등 이렇게 나왔고 육종은 우리가 많이 해봤죠. 육종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일대 잡종 육종, 배수성 육종, 뭐 돌연변이 육종 뭐 이런 거. 그리고 육종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품종. 품종이 무엇이냐, 뭐 유전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작물의 유정성 두 번째 파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재배 환경인데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 보면은 이제 일단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흙이 있어야 되겠죠, 토양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물도 있어야 돼요, 수분 환경. 그다음에 온도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황도 있어야 되죠. 그럼 대기 환경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적 발육과 환경도 있어야 된다. 상적 발육과 환경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토양 환경, 수분 환경, 온도 환경, 광 환경, 대기 환경 이런 등등 이런 환경들이 있다. 토양 환경, 수분 환경 교재를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구분해서 이제 많은 내용이 있죠. 대기 환경, 온도 환경, 광 환경, 상적 발육과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재배 환경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토양 환경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온도, 광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 파트가 우리가 재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이 있죠. 재배 기술을 보니까 뭐가 있어? 작부체계. 작부체계라는 거에서 연작, 윤작, 답전윤환, 그 다음에 뭐 간작, 혼작, 혼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작이라고 하나 예를 들면 뭐야? 연작, 연이어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는 거. 그래서 작부체계. 여기 보니까 뭐 연작도 있고 윤작도 있고 단전윤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작도 있고 혼파도 있고 혼작도 있고 뭐 많아요. 혼작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의작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연작. 연작이 뭐냐면 동일한 토양에다가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쵸? 그래서 이제 기지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 연작에서 이 기지현상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그 다음 윤작, 답전, 윤한, 간작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게 혼파에 대해서 혼파. 그래서 연작, 혼파 이런 작부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종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종자에 대해서. 교재에서 보듯이 종자, 이제 종자가 어떤 것인지, 종자의 품질과 수명과 뭐 저장, 발화전 종자 처리, 뭐 이런 거, 종자의 휴면, 뭐 영양 번식, 그다음 육묘 이런 것들이 종자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배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 관리. 그냥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재배학 개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편안하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재배 관리라는 것은 뭐 정지, 파종, 씨를 뿌린다든가 이식, 옮겨 심는다든가 시비, 비료를 준다든가 뭐 이런 거 토양 관리를 해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식물 생장 조절제를 주기도 하고 뭐 그다음 그런 거 뭐 병충해 관리를 해준다든가 잡초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재배 관리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및 수확하는 거와 수확고 관리 수학 및 수확고 관리 수확후 관리 이렇게 해서 재배 기술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은 정말 암기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메모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할 게 많은 게 거기에 속해 있는 작물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속해 있는 작물이 많아. 만약에 우리가 일장이라는 거 봤을 적에 일장을 봤을 적에 우리가 단일식물, 장일식물 이런 종류 있잖아요. 다 들어보신 거죠.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작물의 종류.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배 기술과 재배 환경에서는 꼭 암기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을 풀 수가 없다. 근데 어렵진 않다.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암기 부분이 많을 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용어입니다. 농업 용어. 여러분들 농업 용어는 전공을 했던 순간 뭐 전공자나 뭐 비전공자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학부에서 뭐 농업 이 과목을 수업을 들었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저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어에 대한 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도. 그리고 다 사실 또 학부 때는 별로 그렇게 공부에 뭐 취미도 없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는데 정말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지금 오랜 세월 봤지만 용어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용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문제가 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용어, 제가 정말 기억부터 희역까지 만들어진 농업 용어를 많이 찾아서 용어에 대한 익숙하게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보면 눈으로 공부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봐. 무슨 눈으로 보면은 머리에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항시 얘기를 합니다. 적는 것도 연습을 하자. 그거 갖다가 우리는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한다. 적자생존. 공부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가 뭐냐 하면 일단 눈으로 보고 적고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읊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입으로만 하지 말라고. 잊어버려져. 그러면서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하면서 써. 어떤 경우냐? 만약에 보자. 작물. 재배에서 생산면. 재배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 생명체를 다루며 토지를 생산 수단으로 한다. 재배는 자연 환경 영향을 크게 받고 생산 조절을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쓰라고. 재배의 유통면은 이런 거구나. 재배의 생산면은 이렇구나. 이렇게 써가면서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면 다른 수험생들보다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더라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절대 눈으로만 공부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말 것. 그래서 눈과 입과 손을 다 이용해서 하다 보면 어느 거라도 기억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적는 연습도 해라. 적자 생전. 적자 생전. 이 얘기는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배 개설과 그다음에 작물의 유전성과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을 이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보면 이제 이론을 공부하겠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론을 공부를 할 것이다. 뭐 1장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죠. 1장이 끝나면 바로 실전 감각 기르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문제를 가져오냐. 제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출제됐던 거에서 그동안 출제된 것 중에서 얘한테 필요한 것 만약에 1장의 문제들 1장을 공부하고 나면 1장에 대한 문제들을 찾아서 제가 실전 감각 기르기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1장을 공부를 했어. 재배의 특징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 그 재배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024년도 있을 거고 2020년도 있을 거고 2025년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한 장, 1장마다 끝날 때마다 실전 감각 기르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뒤에 가서 하면은 앞에 건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한 단락 끝날 때마다 실전 감각 기르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여기서 재배의 특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유형을 알고 갈 수 있잖아. 아, 이 단락에서는 문제가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한 단락 끝날 때마다 이론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지나간 문제 2024, 25, 26 뭐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실전 감각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 재배 개설, 작물의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최신 기출 문제를 풀 것이다. 이거는 실전처럼 하는 거야. 정말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해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얘는 문제를 가져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나오잖아. 2024년도다. 하면은 1번부터 20번까지가 문제가 쭉 있는데 뭐 우리 마음대로 순서대로 나오나? 1번은 재배 개설, 2번은 유전성, 3번은 환경, 4번은 기술 이렇게 나오질 않잖아. 섞어 나온다고. 근데 그걸 내가 가져오는 거야. 얘한테 필요한 문제를 내가 따온다고. 그래서 시점 감각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다 이론이 끝나고 나면 최신 기출 문제를 풀 거야. 어? 20문제를 풀 거라고. 내년부터는 2027년부터는 25문항이 나오니까 그때는 25문항을 풀면 되겠지.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를 다 풀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를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요런 순서로 이론이 끝나면 실전 감각 기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를 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출제 빈도를 한번 보자. 2024년, 2025년, 2026년간에 재배 개설, 유전, 재배 환경, 재배 기술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냐고 쫙 뽑아보니까 재배 개설은 똑같네. 재배 개설은 다 한 문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재배 개설에서는 거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유전 보니까 5, 4, 5, 5. 그러면 뭐야? 4에서 5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항시 이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 보니까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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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7개, 7개, 5개, 9개, 7개, 7개. 그럼 뭐야? 2, 7, 2, 14. 2, 7, 2, 14, 15. 2, 7, 2, 14, 14. 보통 뭐야? 보통 14문제가 출제가 됐네? 그쵸?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이 뭐야? 14문제. 14문제는 뭐야? 70%. 그러면은 재배 환경, 재배 기술이 가장 비중이 많죠. 양도 많고. 거기서 한 70%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재배 개설은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유전도 이렇게 한 4-5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격증의 가산점 얘기 들어보셨죠? 가산점. 우리가 이제 기능사, 9급으로 봅시다. 9급. 9급 뭐야? 기능사 3%. 3%, 기사와 산업기사는 5%. 근데 이렇게 볼 적에는 굉장히 작아 보여. 5%, 3% 이러잖아요. 뭐야? 100분의 5야. 그럼 5점이야. 그쵸? 100분의 3이야. 그럼 뭐야? 3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고득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그냥 낮은 득점이라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득점 이렇게 칩시다. 근데 합격선은 거의가 몰려 있어요. 여기 그냥 짜르르 쭈루루 이렇게 몰려 있다고. 거의 비슷해. 어?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 그럼 뭐야? 기사나 산업기사면 얘네들보다 5점을 여기서 더 받고 들어가는 거야. 기능사는 뭐야? 여기서 3점을 더 받고 들어가는 거야.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로 인해서 합격, 불합격이 또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좀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겠죠. 아니,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자격증을 공부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자격증,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유기농업, 뭐 기사, 뭐 기능사, 기능사 제가 다 이제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죠. 농업에는 보면은 뭐 종자도 있고 식물보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요즘에는 시설원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근데 만약에 유기농 기사로 예를 들읍시다. 내가 예를 들 수 있는 거. 그러면 뭐야? 거기도 가장 할 수 있는 게 재배, 토양, 그 다음에 유기농업. 이거야 과목이. 기능사가. 이게 기능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배와 개론에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 재배하고 토양이고 다 들어있다. 토양은 어디서 나왔어? 우리가 재배 환경에서 토양 환경, 수분 환경, 광 환경, 온도 환경, 대기 환경, 상적 발육과 환경 다 들어있잖아? 그거 같은 내용이야. 그게 토양과 재배가 다 합쳐져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유기농업이라는 것만 잠깐 보면은 이거는 딸 수 있는 거야. 기능사. 기능사. 그리고 예전에는 이 기능사가 2차를 실기를 했어요. 실기. 그래서 이제 농고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실기를 했어. 뭐, 종자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종자를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종자 알아맞히는 거. 그걸 써, 이제. 종자를 딱 주면, 아, 이거는 수박씨다, 이거는 호박씨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기능사라는 것은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기사는 그보다 위야. 그러니까 기능사는 세 과목. 여기서 이제 기사로 가면은, 산업기사라고 하면 여기 하나 유통이 들어가. 유통. 유기식품의 유통 관리가 들어가는 게 산업기사야. 이게 산업기사. 그 다음 기사는 뭔지 알아? 요 네 과목의 기사는 하나니까 법을 가는 거야. 법규. 법률. 친환경 유기농,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기사야. 그럼 뭐야? 기능사는 세 과목, 산업기사는 4개, 기사는 4개. 그러면 뭐야? 기능사는 현장에서, 그다음 유통관리까지는 산업기사, 기사는 법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기능사 시험을 이제 예전에는 그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그 서울시에서 그 무료로 이제 도시농업을 수료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수료할 적에는 수료하고 나서 그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텃밭 가꾸기 이런 거를 나갔어요. 선생님으로.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진 거야. 이게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봄, 가을로 50명씩을 이제 그 뽑아서 무료로 이제 그 수업을 해줬는데 이게 민간단체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을 공간이 없어. 농고는 한정돼 있는데 만약 농고는 10개인데 예전에는 열에 해당할 수 있는 기능사가 시험을 봤는데 이게 도시농업이 커지면서 왜냐면 예전엔 도시농업이 수업을 받으면 수료로서 수료증으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바뀌었어. 어떻게 되면 도시농업 관리사로 바뀌었다고 이게. 도시농업 관리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료에서 관리사로 관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서 농업계통의 자격증을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져야만 도시농업 관리사를 바꿔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유기농 기능사에 막 몰린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시습장 시험 볼 장소가 없는 거야. 장소가 없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은 시험을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봐? 서술형으로 보는 거지. 서술형을 보면 어떻게 돼? 아까 공부하는 것처럼 눈으로, 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문제를 받으면은 못 써요.
손이 안 나가. 왜? 입으로만 공부했거든. 재배 생산면 재배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 생명체를 다루며 토지를 생산 수단으로 한다. 유통면 수확은 농산물은 변질되기 쉽고 이렇게만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재배에 대한 생산면과 유통면, 소비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쓰면은 당황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뭐냐? 적자 생존을 해라.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 자,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사나 기능사 같이 이렇게 그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적자 생존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적어본 사람들은 문제가 딱 나오면 이 손이 따라 나가. 근데 입으로 눈으로 공부한 사람들 손이 안 따라 나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험 못 보는 거지 뭐.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 가산점은 취득 못하는 거지 뭐. 안 그래?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 가산점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런 뭐 어느 거나 관계없어요. 유기농 뭐 기능사든 종자 기능사든 뭐 식물보호자 이거 기능사라는 거 농업계통의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 재배하고 토양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다 속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이거 전체적인 걸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재배학 개론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게 양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학부에서는 이게 다 논하져 있어. 재배학, 원론, 토양학, 유전학 이렇게 다 논하져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하나로 통으로 엮어서 재배학 개론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배하고 토양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유기농업이니까 유기농업 기능사의 경우는 유기농업이라는 거 한 과목만 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함께 지금 공부하시는 거와 병행해서 자격증에도 도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능사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능사는 3%, 이제 9급에 대해서 산업기사는 5%, 기사는 5%. 왜냐하면 아까 여기는 7급이 있었잖아요. 7급은 기사는 5%, 산업기사는 3%예요. 틀리죠? 9급에서는 산업기사까지 5%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9급에 대해서 다시 올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그 재배학 개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겁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 1장, 2장, 3장 공부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 풀이를 하면 아, 이건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거나 유형을 알게 되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열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수업을 듣고서 막 쓰죠. 저도 필기는 엄청 잘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다 적어. 그러고서는 그냥 덮어. 그리고 놀아.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보면 내가 썼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렇잖아. 나도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나면 내가 예수까지는 바라지 않을게.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오늘 것만이라도 메모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책을 덮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것만이라도 정리를 하라고. 오늘 것만 정리를 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재배 개설에서 재배에서는 생산면, 유통면, 소비면이 이런 거구나.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면 그것만이라도 노트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면은 기억이 나서 잘 써요. 정확하게 쓴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서 1주, 2주 지나서 다른 과목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썼는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 앞에서 한 것처럼 과목이 이렇게 있잖아. 국어, 영어. 여러분들 국어, 영어 점수 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국어, 영어 점수 올리기 쉬워? 어려워. 이거는 장시간에 투자해야 돼. 국어나 영어는 장시간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점수가 올라가질 않아. 하지만 이런 재배학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전문 과목에서 재배학, 식용작물하는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재배학 같은 경우는 요거만 하면 점수 올리기가 투자 시간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다? 아주 높다는 얘기, 아주 높다. 아주 높다. 점수 획득하는 거에는 가장 좋은 게 전문 과목이다 이거야. 영어나 국어는
암만 투자를 해봐. 점수가 몇 점 올라가나 그냥 한두 개 올라갈까 말까. 근데 이렇게 재배학은 저와 함께 재배 개설,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딱 하고 나면 기출문제 딱 풀고 나면 점수가 생각했던 외로 엄청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 과목에서는 거의 고득점, 전문 과목은 특히 전문 과목에서는 고득점에서 만점까지 가야 됩니다. 고득점에서 만점까지 가야 안전선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거고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 그림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도표를 가져온다든가 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자료도 찾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완주를 해서 원하는 그러한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끝냈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